시공자 같은 공부하지 말고 건축주 같이 공부하자. 충청도 지역에서만 주택 설계와 시공을 하고 있으며 지금껏 하자 없는 집을 지었다고 자부하는 휴먼홈 소장 최동일입니다. 네, 요즘은 건축업계가 너무 조용합니다.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네, 정말 많이 조용합니다. 미분양된 신규 아파트가 3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종업체들의 소식을 들어보면 상담 신청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되었고, 그리고 메이저급 정도 되는 회사들도 시공량이 전에 비해 한 70%에서 80% 정도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 곳에서 회사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인원 감축도 하고 있고요. 밥상 물가도 올라가고 세상 이야기도 뒤숭숭하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뜻깊은 계획 한 가지씩 세워서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또가 돼도 좋고요. 자, 그런 건축주가 피하고 싶은 그 10가지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이유 없는 공사 지연. 수년 전에 어느 방송에서 오랜 기간 공사를 진행하는 어느 업체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방송을 보셨을 것 같은데, 공사 금액이 주변보다 저렴한 것을 미끼로 고객을 유도해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땅도 파놓고 그러고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건축주에게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었죠. 이 업체가 그곳뿐만 아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똑같은 수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땅만 파놓고 멈추거나 골조만 해놓고 멈추거나 또는 마감을 해놓지 않고 멈추거나, 오래전 이야기이긴 했지만 기억나는 것은 어느 현장은 목구조를 전문으로 공부했던 제가 볼 때는 너무 엉터리였어요. 구조재로 사용했던 자재도 뭔가 좀 이상하고 시공 방식도 너무 이상했어요. 자세히 보니 자재는 수입하는 목재가 아니고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특히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조재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정말 엉성하게 그 경량 골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보면서 평생 한번 지을까 말까 한 집인데 그렇게 지었을 때 그 피해자인 당사자분들께서 얼마나 속이 탈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그와 비슷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진 건 모두 뺏고 깜빵에 넣어버려요.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은 따라가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받은 후에 자재를 갖다 놓고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 땅만 파놓기만 했어도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법의 허점을 잘 알고 악용하는 것이죠.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일은 지난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현장 관리자의 문제나 또 한 사람이 많은 현장을 진행하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돈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공사비를 다른 곳에 사용했거나 또는 공사비를 잘못 집행해서 빵꾸난 다른 현장에 사용을 했거나 등등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현장, 지금 해야 되는 이 현장에 돈을 갖다 썼으니 이 현장도 돈이 부족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현장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 다른 현장을 저가에 계약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받은 돈을 가지고 이 현장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돌려막기죠. 상당히 좋지 않은 방법의 하나죠. 그런 돌려막기 현장의 주인인 건축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죠.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자금이 부족하게 되니까 작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에게 돈을 지불을 하지 못하니 현장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면 작업팀들은 예전에는 받지 못한 밀린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다시 새로운 현장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작업팀들은 밀린 돈을 받기 전에는 그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 그 회사와 거래를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들이 중간중간 멈추게 되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전 세계가 힘들어했던 코로나19 때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시공자와 건축주 간의 시공비 다툼이 여러 곳에서 있었어요.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구조재 가격이 정말 많이 뛰었죠.
2배, 3배까지도 뛰었었는데 철근도 몇 배 금액이 뛰었고요. 그래서 현장들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코로나 전에 계약을 해놓고 공사를 진행하는 때가 코로나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물가가 엄청 뛰었죠. 그렇게 물가가 아주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몇백만 원 정도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수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버리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전혀 없거나 또는 내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코로나가 조용해진 요즘에도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인건비하고 자재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도 그런 일이 곳곳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도 가까운 현장에서 이와 같은 문제로 현장이 중단되고 유치원 행사, 현수막이 걸려있고 하는 그런 현장들도 몇 개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하는 현장들에서는 건축주께서 차액금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셔서 문제없이 공사를 끝내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계약을 했다고 건축주는 무조건 너네들이 알아서 책임을 져라, 또는 시공자들은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공사 안 해, 이렇게 서로 부딪히기보다는 서로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어느 한쪽이 억지를 부려서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시공자도 건축주도 조금씩 양보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